네, 국민의힘이 대혼돈에 빠졌습니다.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당장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됐고 이제 국민의힘은 리더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 난국을 수습해야 할까요? 2부에서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곧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예, 국민의힘의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냈던 가처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가 됐고 국민의힘은 이제 전 대표 또 비대위원장도 없고 그래서 또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지금 당 내에서 나오는데 당 내에서도 반발이 많습니다. 조경태 의원, 이번 의원총회 결정은 국민과 당원을 졸로 보는 것이다. 당과 국가를 사랑한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결단을 해야 한다. 윤상현 의원도 지도부 방침은 민심의 목소리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김태호 의원, 법원 결정은 피해갈 수 있어도 민심은 피해갈 수가 없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첫 단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은 아직 안 됐지만 대통령실의 관계자 발로 나온 기사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신성범 의원 어쩐데요? 왜 어떻게 해서 이 지경까지 왔는지를 차분하게 돌아봐야 되는데 27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의 의원총회는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 갈피를 못 잡고 끝난 걸로 보이죠. 네. 전날 나왔으니까 의원총회 열리면 저도 경험해봤습니다만 남부 지방법원 결정문도 안 읽고 간 의원이 대부분 있을 테고 뭐 결국은 윤심이 뭐냐 대통령 생각이 뭐냐로 서로 눈치 보게 하다가 낸 게 결국은 그게 비대위로 계속 간다. 다만 법원에서 다음은 책 잡히지 않도록 당을 고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피해가는 방법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니 대표의 거리나 최고위원이 기능 상실을 하도록 등 그 때문에 됐으니까 법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럼 아예 기능 상실의 요건을 당원에 아예 규정해 버리자. 그러면 법원에서 이제 딴소리 못 할 거라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비대위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상황임을 억지로 만들어서 비대위를 만들었으니 그건 안 된다고 법원 판결을 요지인데 그것을 우회 편법 꼼수 비슷하게 보이는 이 대목이 가장 크다. 사실은 그때 뭘 했어야 되냐면은 지금도 최고위원이 남아 있잖아요. 누가 남아 있습니까? 당연직 최고위원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 사표를 마지막까지 안 낸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남아. 최고위 해산된 건 아닌가요? 그 해석인데 그 해석을 어떻게 볼 거야? 그럼 그래서도 그걸 다시 뒤집으면 된단 말이에요. 정치적 행위로서. 다시 그러니까 최고위원을 복귀한다. 그럼 3명 중에서 3명 남아 있으니 그럼 4명을 전국위원회에서 뽑고 7명 되고 또 이어서 한 분이 직무대행이 1명을 더 임명하면 8명으로 채워지는 최고위를 부활하면 된다. 부활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준석도 부활해야죠. 네? 이준석 대표도 부활해야죠. 그 대목 때문에 안 한 것 같이 참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건 좀 뭐 공당이 그리고 아니, 여당이 그 지도 체제를 살렸다, 죽였다, 부활했다 이게 되겠어요. 그것보다는 그래서 비대위로 꼼수로 비춰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비춰지는 다시 비대위로 하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되는 이런 상황보다는 정면으로 해서 저렇게 저는 최고위원 체제를 복귀하는 게 훨씬 나은 솔루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죠. 사실 박원석 의원 네. 비대위 위원장 직무 정지했다는 것은 비대위가 지금 들어설 상황이 아니다라는 판단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죠. 또 다시 비대위 만든다면 이건 뭐 하는 것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 판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답니다.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를 끌어내릴 만큼의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없다. 이게 초등학생도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비대위를 구성해 가지고 넘어서겠다는 것은 꼼수일 뿐만 아니라 저는 억지라고 보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계속 법적 대응을 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이제 당의 이 법적 내홍은 계속 가는 거예요. 수습이 안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보면 아니 이 사태에 가장 책임이 큰 사람 중에 한 명이 권성동 원내대표잖아요.
근데 거듭 물러나지 않고서 다시 새로운 비대위 구성까지 본인이 하겠다. 그 뒤에 재심을 묻겠다라는 게 정치 도의적으로나 지금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그 도움이 되는지 저는 모르겠고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저런 결론을 내려면 뭐로 5시간이나 의원총회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별다른 경론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일각에서는 뭐 이준석 대표 그 징계 촉구 결의를 가지고 투표까지 했다는 설이 들리는데 전부 앉아가지고 유승민 의원이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적했듯이 다음 공천권 때문에 눈치만 본 그런 의총이 아닌가 싶고 일종의 국회의원들의 집단지성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몇몇 중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결국 이거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뜻이다. 이 앞에서 누구도 큰 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윤 대통령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못지않게 당무에 관여 안 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마쿠에서 윤핵관들을 통해서 다 컨트롤하고 있는 거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준석은 찍어내겠다. 이게 체리따봉 문자를 통해서 드러난 대통령의 의중이었고 그 의중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속되는 거라고 보고요. 이러면은 제가 보기에 여당의 이런 자증질환마저도 대통령이 자초하고 해결을 못한다면 더 큰 이 국정의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말이죠. 저는 참 그 부분 좀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도 못마땅해요. 신성범 의원께서 아까 대통령 입만 쳐다본다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보다 국민의힘 초선 국회의원들이 정치도 오래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어느 때보다 정치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대통령한테 정치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코치를 하고 어드바이스를 해줘야지 대통령 입만 쳐다본다는 게 그게 무슨 정치인인가 싶고요. 대통령은 더군다나 당무 개입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권의 정무적 컨트롤 타워라는 표현을 쓰기 싫다면은 정치적 판단을 하는 집단이 존재하는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서병수 의원이 그때 이야기를 한 대목이 있어요. 이거는 비대위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 비대위로 가면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하면 인용되면 더 큰 혼란이 온다. 나는 중앙위 의장으로서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최고위원회에서 하라 그러죠. 할 수 없이 넘어가는 대목. 그런 소수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다 무시당했다고요. 무시당했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전환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뭐죠? 초선 의원 60몇 명 중에 32명이 연판장을 돌린 게 결정타예요. 빨리 비대위로 넘어가야 된다. 그 따봉 문자 나오나. 예. 이 초선들이 제가 보기에는 누구의 지령을 받았거나 아니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대통령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엄청 준 것만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이게 당이 사실은 좀 긴장 관계에 있고 어떨 때는 당이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 본분을 완전히 망각한 채 대통령실만 쳐다보는 이런 행태가 자꾸 노정돼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정무적 기능이 좀 살아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할 수? 지금도 대통령도 헷갈릴 겁니다. 이런 보고 저런 보고 양쪽 다 어디로 가야 됩니다. 이준석을 안아야 됩니다. 안으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이런 양쪽 보고를 다 받아보고 고민을 할 텐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글쎄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 책임으로 따지면 가장 비중이 클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뭐 물러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지요. 오늘 아침에 권성동 원내대표 했던 얘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저희 거취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혼란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에게 주어진 직무와 의원총회의 결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사무총장도 우리 당 후보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제 스스로 사무총장직도 사임을 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연연했다면은 대선 1등 공신으로서 대선 기여자로서 인수위 참여나 내각 참여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도 일찍이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의원총회에서 밝혔듯이 원내대표로서 제 거취는 새로운 비대위 구성 이후 제가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 메시지 전문가 네. 최수영 컨설턴트한테 들어봐야 되겠어요. 물러나겠다는 얘기예요? 안 물러나겠다는 얘기예요? 저거는 일단은 뭐 안 물러나겠다는 얘기에 방점이 있는 거죠. 일단
내가 사태를 수습하겠다. 내 중심으로 수습하겠다. 수습한 다음 거치는 내 또 스스로 판단하겠다. 그러면은 방점은 뭐 그러니까 해석의 여진이 있으나 정확한 방점은 아직은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봐야죠. 근데 저는 이 얘기는 전 이렇게 좀 보는 게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좀 지적들 다 하셨어요. 그럼 비대위가 맞느냐 뭐 이렇게 해서 이준석 대표가 또 가처분 신청하면 또 인용되면 이거 어떡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권위와 리더십 아닙니까? 정치에서 권위와 리더십과 책임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굴림과 권위만 남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책임진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책임 안 지는 거죠. 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불편한 진실일지 모르겠으나 원내대표를 지금 빨리 뽑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서 이 비상 상황을 그 사람의 당의 총의를 모아서 그 사람에게 위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새로 뽑힌 사람이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든 아니면은 다시 전국위원회 소집해서 최고위원회를 만들든 이거는 그다음에 또 이준석이라는 변수는 또 경찰 조사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당이 그렇게 해서 빠르게 혼란을 수습하고 질서를 찾아가야지.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수도 아닌 수두를 두어 가지고 이걸 바둑을 이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글쎄, 전 정말 단견 같아요. 그리고 이 오늘 아침에 발언 중에 제가 깜짝 움찔했던 게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대선 1등 공신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그래서 제가 얼핏 들었더니 1등 공신 하다가 기여자로 말을 바꿨습니다. 기여자라고 하더라고요. 대선 1등 공신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불러주는 거지 내가 1등 공신이라고. 그리고 이제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 뭐 순무 공신 이런 얘기는 선조가 나라 버리고 도망갈 때 그때 책봉했던 공신들 이야기입니다. 부지불식간에 그런 마음이 그냥 드러난 거죠. 공신록 이야기인데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마 비대위를 구성하고 물러날 겁니다. 물러날 수밖에 없고 본인은 원하든 안 하든 간에 이미 리더를 상실했어요. 다만 지금 의원들이 봐주는 것은 자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잠시 비대위를 만들어놓고 떠나라. 오케이 나 떠날게. 저는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보는 건데 더 큰 문제는 27일 날 의원총회에서 윤한홍 의원이 했다는 말이에요. 윤한홍 의원이 아시는데 윤핵관 3대 윤핵관 중에 한 명인데 윤한홍 의원이 그 자리에서 저 연판장 썼던 분들 나와서 말씀 좀 해보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걸 권성동 원내대표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에요. 왜 그러냐? 권성동 원내대표 처음에 권리가 아니라 사고라 이야기하고 자기 딴에는 6개월 동안 끌고 가려고 했던 그 중간에 문자 소동이 벌어졌다. 근데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32명의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 돌리면서 비대위를 밀어붙였다. 나는 따라갔다라고 보는 게 권성동 의원 측의 측근들 이야기란 말이에요. 100% 내 책임 아니다. 물론. 그래서 여기서 윤핵관 내부의 흐름이 분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정확한 흐름으로 보여져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방금 그 녹취를 듣고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요. 홍주 시들리스 성동 잘하십니다. 계속 망할 때까지 지지하겠습니다. 오바마가 아니고 오바마. 권성동이 제일 자리 연연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아뜰리에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은 처음 봄.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 만약에 지금 계속 한다면은 당 대표 직무대행에서 이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비대위에 비대위가 만들어지는 건데 저는 권성동 대표가 지금 내세우는 명분 어찌됐든 간에 이게 상황을 수습하려면 누군가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렇게 내린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겠냐는 거예요. 이 사태의 책임이 본인한테 있는데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깨끗이 물러나고 새 원내대표를 뽑아서 어쨌든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그 사람은 이 사태로부터 좀 자유롭고 그리고 법적인 어떤 정통성이 있지 않습니까? 새 원내대표가 이 결원인 최고위원들을 다시 구성을 하든 아니면 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다시 비대위를 구성하든 그러면 적어도 법적인 시비의 소지는 줄일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물론 그렇다고 깔끔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이준석 대표는 명분을 갖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준석 대표의 타겟은 윤핵관들이니까 그 윤핵관의 대표적인 이 사태에 책임 있는 사람이 권성동 대표니까 그렇게 당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출구를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자기 명분에 사로잡혀가지고 오히려 당이 지금 이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막고 있는 거죠. 근데 최수영 컨설턴트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꼭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네.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 뭐 본인 말로는 내가 대선 1등 공신이고 대선 기여자로 인수위 참여나 내각 참여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포기했다. 말은 그렇게 해도 본인이 당 대표 또는 원내대표 생각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네. 또 그 원내대표 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김태흠 예, 그렇죠. 예. 충남지사 보내면서 충남지사 김태흠 맞죠? 예, 원내대표 좀 예. 조정을 해줬죠. 상당히 좀 예. 그 강력했는데 유력했는데 그런 부분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네. 윤심의 지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약에 물러난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또 그 세력이 구상하고 있는 지도가 예. 흐트러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결정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릴 수도 없는 형국인데,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내세우는 명분은 내가 그나마 유일하게 법통을 가진 그 위임자이므로 내가 이 사태 수습에 최소한 방망이 의결권을 행사한 다음에 그다음 물러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 정밀히 말하면은 본인이 거취를 지금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은 향후 여러 가지 권력 지원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있긴 한데, 저는 대통령께서 원내대표 선거 때 권성동 원내대표를 좀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좀 유리하게 좀 해주려고 김태흠 당시 의원을 충남지사로 돌린 그런 정치력을 발휘했다면은 이번에도 그런 정치력을 좀 발휘해 주셔야 된다고 예.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하셔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해안과 능력이 있으신데 지금도 저는 하면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아까 잠깐 들어봤는데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의 위기는 새로운 비대위 출범으로 마무리돼야 한다. 추석 연휴 전에 새로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일함 교수, 일단 이게 이제 의원총회 결의 사항이긴 해요. 근데 비대위로 가는 것 다시 그것은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아니 그 자체가 희망 사항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그 소위 이른바 그 비대위 자체가 무효다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해산해야 한다라는 어떤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원의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좀 아전 인수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하겠다. 당헌 당규를 고쳐서라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말 그대로 그냥 희망 사항이지 또다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되면은 당연히 또 비대위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폭탄을 안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권성동을 비롯한 윤핵관들이 물러나지 않고 사퇴하지 않고 이 사태를 끝까지 키를 잡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모든 책임이 그 윤핵관들로 다시 다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을 모면해 보겠다라고 지금 이런 억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요, 집권 여당이란 곳이 말이에요, 사고 수습 능력 자체를 완전히 상실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저도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 각종 수두를 동원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정치의 본령은 지지자들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관전자들을 끌어들일 때 비로소 승리하는 게 정치입니다. 예. 관전자들이 등을 돌리는데 지지자만 끌어들였다고 이 사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 이 대목입니다. 오늘 정치학 강 2장이네요. 신성범 의원은 최고위원회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또 그런 말도 합디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직무 정지 중이니까. 기자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비대위가 다시 이렇게 구성이 되면 또 위원장 하실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그건 나도 잘 모르죠. 그 주호영 비대위,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8명과 9명으로 돼 있는 그 조직은 없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바꾸겠죠. 새로운 비대위가 되면 비대위원장을 누가 할지는 모른다. 저는 주호영 의원이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다만 외부에 비치는 것은 똑같네라고 하지만 밑에 8명만 바꾸면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국힘에 지금 다선 의원들 놓고 보면 손꼽을 정도예요. 그 비대위원장 할 수 있는 분 주호영 전 의원 외에는 또 안 보인 것도 사실이에요. 장내에서 보자면 굳이 예를 들어서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대표하려고 할 테고 그것도
이런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있을 거다. 잠깐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문제가 있다는 판단인 거죠? 아니 비대위로 바뀐 것 자체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비대를 다시 꾸려가지고 지금 비대위원들이 있는 것은 일단 비대위원장이 인선을 했으니까 그것 자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물러나서 비대를 새로 꾸리고 그 비대위가 다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한다. 그러면 뭐가 달라진 거죠? 그렇죠. 그 대목이 아픈 거죠. 저는 이제 만약에 비대위로 가게 되면 현실적인 선택에서는 주호영이 될 수 있다는 당내 여론을 제가 전달하는 거. 저는 비대위로 가는 게 편법이다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비상 상황을 좀 더 당원에 분명하게 규정을 해서 비대위를 새로 꾸리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당원 바꾸겠다는 거죠. 근데 비대위가 당원 당규를 바꿀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예. 전국위원회 소집한다는 거예요. 현 당원 당규에 명시가 안 돼 있고 전국위원회 소집하려면 결국에는 전국위원 몇 분의 몇의 동의하에 4분의 1의 동의가 있어요. 뭐 전국위원회를 수집해서 거기서 이제 당원 규정 개정을 해서 근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억지스러운 거고 법원이 지난 결정에서 그 판결에 적시했던 내용에 따르자면 합법적으로 선출된 당대표를 그것도 수십만의 당원이 참여해서 끌어내릴 만한 비상 상황이냐라는 게 지금도 이 상황에도 전 유효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법원으로 가서 또 가처분을 하면 동일한 결론이 날 위험성이 있어요.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거냔 말입니다. 그건 누가 감당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권성동 원내대표 빨리 물러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 원내대표 뽑아서 거기서 다시 새 출발을 해야 최소한의 이런 시비들이 줄어들고 정치적으로도 국민들이 뭔가 좀 달라지겠구나. 윤핵관들이 좀 이제는 정신 차렸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지금 아까 이제 관전자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의 합리적인 당원들이 보기에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지금 당이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게 비대위 상설화 상황. 정기남 교수 어때요? 뭐 이 정도면 치킨각 됩니까? 거의 뭐 치킨 한 2박스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약 비상을 지금 삼킨 상황이 된 겁니다. 더 큰 낭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순리대로 가야 됩니다. 여러 패널들께서 다 오늘 이구동성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겁니다. 즉각 사퇴하고 당을 수습할 수 있는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법적 시비도 해소해 나가고 새로운 정치 지도체제를 만들어가려고 해야지 이걸 계속 윤핵관들의 책임을 뒤로 미루고 본질이 아닌 쪽으로 가려고 하면 결국 답을 못 찾는 거잖아요. 또 그럴 만큼 지금 보니까 집권 여당 내에 그런 아주 세밀한 정치 기획도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법을 찾아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지요. 네, 몇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희나리님, 패널분들 권성동 사퇴하고 싶어도 윤통의 의중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의견 주셨고요. 토마토님, 체리 따봉 받으려고 연락 경쟁 치열해. 이런 의견 주셨네요. 네, 오늘 댓글 당첨자 소개해드리죠. 먼저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받으실 분 김폴님 당첨되셨습니다. 국민은 선진국에 살고 있는데 대통령은 3공화국에 살고 정치인은 5공화국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우리님, 지금은 체리 따봉이 아니고 준서가 미안해 사과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신성범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정기남 조선대 개공교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죠. 여기는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입니다.